자, 오늘은 정말 귀한 우리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을 정년퇴직하시고 예. 일반미 되신 지 70일? 70일. 이야, 예. 페이스북에 다 나와. 예. 알아. 예. 우리 다 예. 예,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예. 서정신 전 그 생태 하천 과장님을 모시고 예. 대전시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서 과장님은 옛날에 그 노조위원장도 하시고 예. 직협위원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전의 그 공무원들 움직임을 아주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라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시청자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 대표님 잘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서 과장님. 인사 좀 한마디 하시고. 예. 아, 잘하죠. 그럼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정신없고 아. 서 있을 때만 정신이 있는 놈 서정식입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 참. 맞아. 그 멘트 아직도 그거 아직 녹슬지 써먹더라고. 않으셨네. 아니 근데 퇴직하시고 뭐 산에도 다니시고 막 그러시던데 뭐 조상님 여수도 갔다 오시고 뭐 그 얘기 좀 근황 좀 한번 예. 얘기해. 밖에서 봤을 때는 전구미 생활 그냥 이제 편한 것 같은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층간 소음도 있어서 또 공직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고. 사고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발생하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세먼지가 오나 교통 체증이 밀리나 우리 공무원들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한 가지가 생겼을 때 그것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한 부서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많은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로 연결시켜주고 그런데 연결시켜줄 때 정확하게 연결시켜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야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이렇게 비난도 많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게 이제 비난의 대상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편한 것 같지만 좀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70일 동안 그러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지금 영혼이 좀 맑고 기분 좋습니다. 자, 최근에 대전시 인사가 이제 났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공무원 애청자들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과장님 그래도 많이 좀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우선 저기 청내에서 반응이 어때요? 하여튼 인사가 완사인데 네. 인사의 후폭풍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더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은 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원칙을 안 라고 하는 지켰다고? 것이고 원칙이 안 지켜졌다. 원칙이 아니라 저겠다. 네. 물론 이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 지켜지는 사람한테는 안 지켰다. 이제 그런 소수라도 안 지켜줬으면 안 내용이고요. 지켜주지.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그 동안에는 이제 실국장 책임제로 해서 인사를 했었는데 예. 이제 과장 체계로 이루어지면서 희망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을 했는데 예. 이것이 마치 우리 이제 시장의 인력 시장처럼 이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신상이 팔려가지고 뭐 많이 이제 좀 부작용을 일으키다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희망 인사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부서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속에 내가 어느 과를 가고 싶다라고 예. 하려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예. 나 이런 나라는 사람이야. 놈은 어떤 놈이야? 예. 그럼 자기가 작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서 자기가 해야지, 그거 해. 집어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나를 파는 거네 일단. 일단 내 상품을 알리는 내가 거야. 어떤 사람이라는 걸 팔아야죠. 근데 근데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희망하는 부서가 뭐 1대1로 매칭이 된다면야 아무 상관이 그럼 없겠지만 여러 사람이 오겠지. 그 부서에서 한 사람이 이동하는데 예. 그 부서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10명이었다면 예. 10명이 자기 신상을 다
공개해야 된다. 좀 무식하게 해야 되면 까발려야 된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내 신상이 그쪽으로 가지도 못해가면서 신상은 다 팔리는 이러하고 일단 옷 다 벗은 거네. 어? 홀딱 벗은 거. 그러면 그런데도 못 가면 좀 그런 게 그러면은 있구나. 그 저쪽에 개인정보. 지금 얘기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지금 과장 제도인가 이러면요? 과장, 예, 과장이죠? 예. 과장이 나 이 사무관하고 일하고 싶다. 이 주무관하고 일하고 싶다. 여기가 TO가 3개 났다. 그럼 받아서 했는데 3명만 자르고 안 받으면 저 사람은 또 붕 떠 있는 거네요? 당연히 떠 있죠. 어디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과장들이 선택을 하지만 네. 총괄 관리하는 데가 내가 이제 총괄 인사형 담당관실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하. 모든 것을 인사형신 담당관실에서는 다 알죠. 다 알고 있고. 다 알죠. 그래서 예. 1순위로 그 부서를 신청했어. 예. 그 부서에서 1순위가 당첨이 됐어. 예. 이렇게 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배분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강제 배분. 그러니까 강제 배분을 당한 사람들은 완전 신상만 팔아먹고 불만이 엄청 골창이 많겠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된 사람은 적지만 이제 신상만 팔린 사람들은 훨씬 더 훨씬 많아지는. 많지. 이런 상태. 나오는 얘기가 사무관이 103명이 이동을 했는데 그 중에 55명은 1순위로 채택됐고 네. 뭐 5명이 2순위로 갔고 1명이 3순위로 가서 그나마 순위를 갖고 이 나머지는 강제 배분이네요. 당연하죠. 여기 비매칭해서 간 사람들이 이제 33명이나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비매칭은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런 또 문제가 그러다 있었구나. 보니까 결론은 이제 50 아까 55명. 55명. 예, 예. 그럼 55명만 이제 신상을 놨다 이제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예. 이제 괜찮은데. 자기가 갔으니까 만족스러운데. 원하는 곳으로 갔으니까 뭐 괜찮겠지만 만족스러운데. 예. 그렇지 않은 106명 중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게 이제 다 거의 신상을 나가면- 뒤집고 이제 아주 닥두턴 게 지금 쳐다보는 야. 이런 이제 허망한 아니 이런 근데 것들 나타나는 왜 거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국장 책임제로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좋은 사람 끌어들이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줄 세우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인맥 인사가 된다. 실국장이 그러한 것이 그걸 있었는데 타파해보자. 그것을 오픈 다 시켜놓고 직원들 간에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경쟁을 시키는구나. 직원들 간에 이렇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예. 이제 전보 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하긴 했는데 예.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자치센터 되면서 이제 선출직 기관장들이 오시다 보니까 예. 결론은 당신의 체제를 이제 구축하고 만들기 싶지. 위해서 예. 인사 시스템을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예. 보통 그러죠. 그런데 결론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인사 시스템은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오, 재밌네. 사실상 상당히 보수적인 이러한 좋다. 이제 개선을 해야지 예. 이러한 개혁적인 것으로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면 이러한 부작용이 당연히 생긴다. 오, 결론은 재밌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험대 역할로밖에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4년마다 시험대가 바꿔진다는 겁니다. 어느 시장 왔을 때는 이 시스템으로, 그렇지. 어떤 시장 왔을 때는 이 시스템. 당신이 와가지고 결론은 공무원들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혁신적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 또 하나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원칙이 안 지켜졌다.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이러한 것은 뭐 예. 예전부터도 예. 이제 원칙이 안 지켜졌다라고 하는 인사 후에 후평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 시스템에 이제 최소 이제 전부 기간이 있는데 전보 기간으로. 예. 예. 그래서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주 바꾸는 것도 부서를 아니잖아요. 바꾸면 예.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렇죠. 그 과의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이탈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1년 예. 6개월이라는 것을 이제 놔뒀고 예. 대신 한 곳에 너무 오래 집중돼 있으면 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예.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3년 이상 원칙으로 이제 돌린다고 예. 이렇게 이제 이번 이제 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예. 결론은 그것이 그 기준에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 원칙이 안 지켜졌다는 거요? 원칙이 안 지켜진 사람이 예. 꽤 있다는 거죠. 꽤 전부 있다. 다 그럼 아니라. 원칙이 안 지켜진 거지. 그 원칙을 지켜야지.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닌데 이게? 이제 응? 꽤 있다라는 얘기는 또 여기에 빠져나가는 사람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뭐가 눈에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뭔가 힘 있는 사람 아니면은 VIP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사람. 당연하죠. 뭐 왜 안 아니. 못 움직이는 이유가 아니,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니, 뭐야? 그러니까 원칙에 벗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 아니 원칙은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원- 아니 공무원 출신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원칙을 지켜주는 게 나은 거예요. 당연히 원칙을 지켜줘야죠.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근데 그 중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뭔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잘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아는 근데 사람이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하나 내가 예를 들면은 아까 과장 평가제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 내가 문자 시스템. 고참이야 고승진해 여기서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제 거의 1번을 1, 2 받고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다음 승진한단 말이요. 여기서 뜨면은 저쪽에 가서 2번 받으면은 또 내려간단 말이야. 내가 밑으로. 그냥 안 나가려고 요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마무리 질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돌려? 안 되죠. 못 가지 나는. 아니 이제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시장님 다리 붙들고 있어야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3년이 넘어도 예. 그쪽으로 가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 누가 돼야지. 인정을 해줘요. 아이고. 인정 안 해주나? 공무원 세계를 모르셔도 저렇게 아, 몰라. 왜 몰라 나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 이제 혁신 담당, 인사 혁신 담당관실에서 예.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이런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가 예.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내가 근평을 국내에서 제일 잘 받고 있어. 예, 그렇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이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인데 세상도 들어가는데. 예. 인사를 하면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 다 근평 순위에 앞서 있는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면 이제 근평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 거기도 또 성적순이 되는구나. 상대 평가 하듯이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 근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앞섰던 사람들이 뒤로 쫙 밀리는 예. 물론 이제 고려하는 제도도 있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강제 배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는 시스템으로 막 가다 보니까 예. 아직 이 혼란한 시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다시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했을 때도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순위다는 앞순위들끼리 이제 모이게 되는. 예. 그러고 누군가 봐주기 위한 사람들은 안 보인 적은데 앞순위가 적은데 쪽으로 배치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인사에 조금 자, 이제 고시와 비고시의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하고 나서 최소의 비용으로 조직 관리가 잘 되려면 고시 7급 그다음에 9급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소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온당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고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5급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 남아있는 급수가 얼마 안 되고 그 위에 상위직들은 적기 때문에 예. 인사 적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 처음부터 관리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현장을 모른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행정조직이 역사가 짧았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이제 어깨를 견주는 예. 우리나라의 이 행정 시스템이 도입된 지금에 와서는 고시 7급, 9급 이 단계를 완전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력도 갖추면서 또 경험을 같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루어져야 사실상 국민을 위한 공직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를 위한 우리가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위임해준 우리의 공직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해서 고시를 가급적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질되면서 예전에 한번 그랬는데 변질되면서 개방형제 해가지고 딴 분들 오시다가 이제 뭐 비리 같은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시 환원돼서 지금 이제 고시가 강제 배분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앙으로 모셔야 되냐, 뭐 어디로 구청으로 가야 되냐, 산하기관으로 가야 되냐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고시의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러면 우리 그 요번 인사를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요번에 허태정 시장의 인사를 몇 점이나 준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점수로 따지자면 뭐 점수 계량이라는 건 없지만 뭐 상중하라든가 아니면 몇 점 정도다. 뭐 아까 이런 뭐 원칙도 지키지 않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 평가가 요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그래 이제 제가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또 이제 안에서 봤을 때하고 밖에서 봤을 때하고 틀린데 틀리죠, 그렇죠. 그죠. 안에서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불평 지수가 높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한 과락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락은 아니요? 이번 인사가 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왔는데 인사가 이번에는 비고시 출신이 3급을 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그 뭐랄까 연공 서열로 이 승진이 올라갔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일부 사무관님들이나 이런 또 과장님들 이분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던 것이 발탁이 안 되니까는 김이 쭉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인사가. 그래서 당연히 허 시장님이 좀 발탁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바람을 넣을 거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아니야 이게. 그런 얘기도 좀 일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4급 승진할 때 5급에서 이제 4급을 승진할 때 예. 총 이제 10명이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6명이 이제 근평 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6명이 근평이고 4명이 발탁 승진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많이 했네. 그러면 40%가 발탁 승진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건데 거기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내내 이제 그 지난번에 1월 달에 인사 이동이 있었고 작년 7월 달에 정기 인사 때 이제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뭐 일한 그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발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 출신들은 천천히 가도 그 정년까지 아직 멀었는데 제일 위에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고시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비고시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많이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뭐 또 하실 인사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유 대표님? 아니 한두 가지는 네. 다음번에 다음에 또 또 아주 또 이 재밌는 얘기가 시청 있나요?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는 거는 다음번에 예고가 하나 좋네. 내비두고 그런데 제가 한번 연구를 좀 더 해와야 되겠어요.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공무원들 인사에 사실상 이제 목매지 사실은. 뭐 목숨 건다 뭐 그런 이런 말도 있죠. 얘기까지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 예.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이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시골에 가서 농창일을 하더라도 딴 놈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너 지금 몇 급이냐고 물어보는 사회적 현상 같은 것도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일단 보수가 올라가고 그렇죠. 보수가 올라가면 요즘에 많이 문제가 시가 되고 있는 연금까지도 같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 사회적 조회까지도 이제 갖다 주다 보니까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인사권자한테 상급자들한테
이 과잉 충성해주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바꿔줘야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관장들은 좀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자들은 운영을 해줘야 된다. 나를 따르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조금 뚜리망뚜리망 한 것 같은 사람들을 내 앞으로 갖다 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관리자들 이런 분들의 생각을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